I media trained you. No, you did. That's controversial. It's controversial of kids. I need a Really good. Okay, It's been a good one. Bye. Bye, guys. M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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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ah. Oh my. Delete everything. Delete everything. Everything goe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아직 여름의 끝물이 남아있는 LA의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다. 야자수가 줄지어선 대로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뒷골목. 할리우드 힐스 언덕 아래 낡고 좁은 자동차 견인 보관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빽빽하게 줄지어 세워진 차들 사이를 작업복 차림의 직원 한 명이 천천히 걷고 있다. 뜨거운 아스팔트, 기름 냄새, 배기가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다른 냄새가 났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다. 이 골목에서 이상한 냄새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냄새가 더 짙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검은색 테슬라 모델 X 한 대. 사흘 전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들어온 차였다. 이상하고 역한 냄새는 거기서 풍겨 나오고 있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LAPD 수사관들이 도착한다. 한 수사관이 장갑을 끼고 차량 앞 트렁크, 이른바 프렁크의 잠금을 해제한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선다. 그 안에 작은 시신이 있었다. 이미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 그리고 시신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머리와 상반신이 한 봉지 안에, 팔다리가 또 다른 봉지 안에. 경찰은 바로 이 테슬라 차량의 소유주를 검색해본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팬을 거느리고 작년 5월 한국에도 방문했던 바로 이 시각 대서양 건너편을 돌며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었던 한 명의 음악 스타였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1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어린 소녀로 밝혀진다. 이 스타의 정체는 누구이고 이 소녀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그 둘 사이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해체해본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정리하는 내내 몇 번이나 손을 멈춰야 했던 케이스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리고 슬픔 때문에. 이 사건은 2025년 미국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고 음악 산업 전체를 충격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치아 교정기를 끼고 헬로키티를 좋아하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저 UPD가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단순히 살인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행 이후 보여준 행동들, 그 치밀함과 냉혹함, 그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CNN의 단독 보도 기사와 ABC7 로스앤젤레스의 타임라인 보도를 분석하였고 AP통신, 롤링스톤이 단독 입수한 LA 지방검찰청 예비청문 브리프 전문, 빌보드의 법원 문서 분석까지 모두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멤버십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깊이, 더 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레이크 엘시노어의 소녀 셀레스트.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110km, 리버사이드 카운티 깊숙한 곳에 엘시노어 호수를 끼고 발달한 이 작은 도시는 LA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할리우드 간판도, 유명인의 저택도, 붉은 카펫도 없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줄지어선 조용한 거리,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면 자전거를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 교회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동네의 작은 집 한 채에 셀레스트 아비가일 리바스 허난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셀레스트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모두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말도 연줄도 재산도 없이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수고로움 속에서 두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세 자녀 중 막내딸로 셀레스트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레이크랜드 빌리지 스쿨에 다니는 7학년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어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였죠. 주변에서 셀레스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먼저인 아이였다고. 두꺼운 곱슬머리가 찰랑이고 어딜 가도 환하게 웃던 아이. 헬로키티를 좋아해서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헬로키티 소품으로 가득 채우던 아이. 그리고 치아 교정기를 끼고 수업을 듣던 평범한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훗날 경찰이 배포한 셀레스트의 실종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목격 당시 헬로키티 슬리퍼를 신고 있었음. 그 문장 하나가 이 소녀가 얼마나 감수성이 넘치고 어린아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코르테스는 셀레스트의 집 앞에 직접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셀레스트가 반항하나 가출 청소년으로 기억되길 원치 않아요. 그녀는 딸이고 언니이자 친구였어요. 삶을 개척해가던 어린 소녀였는데 누군가가 그 기회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 막내딸이 2022년의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는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음악 스타의 탄생, 그리고 어둠 속 만남. 2005년 3월 28일 뉴욕주 퀸즈, 데이빗 앤서니 버크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콜린과 아버지 다우드 버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어린 데이빗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우고 피아노를 치며 자랐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그가 듣는 음악은 오직 복음성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팝, 랩, 록을 들을 때 그는 찬양 음악 속에서 자랐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반듯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컴퓨터로 접한 세상 밖의 음악이 그의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XXX 텐테이션, 인디팝, 얼터너티브 록 등 다양한 장르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데이빗이 13살이 되던 해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사합니다. 중학교 7학년을 마친 뒤 그는 홈스쿨링을 선택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포트나이트에 자신의 플레이들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며 유튜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으로 남의 곡을 그냥 가져다 쓰다 유튜브 측으로부터 저작권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콜린이 말했죠. 네가 한번 직접 음악을 만들어봐. 데이빗은 밴드랩이라는 무료 음악 제작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작은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 옷장 속에서 헤드폰을 끼고 직접 가사를 쓰고 직접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곡들을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You and I, Life's a Dream, Take Me to the Sun. 처음에는 그냥 포트나이트 영상 배경용으로 만든 소박한 인디팝 트랙들이었죠. 그런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틱톡으로 번지고 그의 관리자가 될 사람이 직접 휴스턴으로 날아와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에게 비즈니스 미팅을 제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 데이빗은 계속 곡을 만들게 됩니다. 2022년 7월 20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의 곡을 올립니다. 어둡고 감정이 날카롭게 배려진 더 무거운 곡이었어요. 로맨틱 호머사이드. 아이폰 하나로 여동생의 옷장에서 직접 녹음한 곡이었죠. 데이빗은 당시 이 곡에 대해 추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나는 무서워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모든 단어들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어요. 이걸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감정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는 이 곡을 관계의 죽음에 관한 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의 감정을 담았다고. 그런데 그해 9월 이 곡이 틱톡에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발매 한 달 만에 틱톡 클립 사용 횟수만 무려 24만 5천 건을 넘어섰고 영상들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심지어는 미국 빌보드 핫백에 77위로 첫 진입한 뒤 최고 33위까지 치솟았습니다. 핫 얼터너티브 송 차트에서는 무려 3위까지 올랐죠. 틱톡에서만 이 곡으로 만들어진 유저 영상의 뷰가 약 70만 건을 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성공에 미국 유명 인디씬 음악 스튜디오인 다크룸과 인터스코프가 그에게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데이빗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메이저 레이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였어요. 2022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싱글 Here With Me도 틱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빌보드 핫백 60위에 올랐습니다. 두 곡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며 여러 곡의 싱글을 발표하며 메이저급 스타 가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다시 2022년으로 돌려 살펴봐야 할 일이 생깁니다. 로맨틱 호머사이드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던 그 2022년
그리고 그 곡이 사랑과 이별의 감성곡으로 인터넷상에서 수억 번 재생되던 그때 데이빗의 팬서버 한 구석에서 한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곡의 제목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이별 감성곡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노래를 추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곡으로 느끼게 된 것이었죠. 2022년 1월 검찰에 따르면 데이빗 버크와 셀레스트 리바스 허난데스가 처음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장소는 데이빗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였어요. 전 세계 10대 20대 게임 유저들이 주로 교류를 하는 플랫폼이 디스코드였고 데이빗 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에서 셀레스트가 자신만의 스타인 데이빗에게 먼저 팬으로서 말을 걸게 됩니다. 셀레스트는 그때만으로 11살, 데이빗은 만으로 16살이었죠. 셀레스트의 담임 선생님은 훗날 기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셀레스트가 디스코드에서 데이빗을 처음 만났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금지된 시간들 끊어졌어야 했던 관계. 처음에는 그냥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온라인 교류처럼 보였을 겁니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디스코드 서버에서 처음 접촉한 뒤 포트나이트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합니다. 실제로 디스코드 서버의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2022년 당시부터 셀레스트를 데이빗의 여자친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셀레스트에게 데이빗은 아마도 신기하고 멋진 세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 아이가 틱톡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게임을 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감수성 넘치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깊은 유혹으로 빠뜨리는지를 우리는 생각보다 매우 간과하고 있죠. 11살짜리 아이에게 유명 스타가 직접 관심을 보내준다는 것, 매일 연락이 온다는 것, 수천만 명의 팬을 가진 사람이 자신만을 바라봐준다는 느낌. 그 감각은 어린 아이에게 압도적인 인정과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도 친구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관계에는 비밀이 따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그 비밀이 오히려 둘만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죠. 검찰은 이 일련의 과정을 그루밍, 즉 의도적인 길들이기라고 명시합니다.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데이빗이 과거에 올린 SNS 게시물 하나가 발굴되기도 하는데 그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카드가 긁히지 않아서 심리상담을 못 갔는데 2022년에 만난 헬로키티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타났어. 2022년, 그때 셀레스트는 11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왔습니다. 셀레스트는 이제 13살이 됐어요. 데이빗은 이미 플래티넘 아티스트였고 인터스코프와 계약한 스타였습니다. 2023년 11월 검찰에 따르면 셀레스트가 13살, 데이빗이 18살이 되던 이 시점에 두 사람 사이에 성적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셀레스트는 학교에서 교정기를 끼고 수업을 듣는 중학생이었고 데이빗은 이미 플래티넘 아티스트였죠. 그리고 바로 그달 2023년 12월 데이빗은 스튜디오에서 셀레스트라는 제목의 미공개곡을 녹음합니다. 슬픈 피아노 멜로디 위에 그가 적은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Oh Celeste, 가슴에 내 이름 문신을 새긴 그 아이, 옷에서 그녀의 냄새가 나,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집착하고 있어. 이 곡은 훗날 관계자에 의해 유출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 15일 셀레스트의 부모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갑자기 딸이 사라졌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청이 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관들은 셀레스트의 부모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딸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수사관들이 데이빗 버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어요. 한 번 만난 적이 있긴 했는데 나이는 몰랐습니다. 새빨간 거짓이었죠. 검찰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복지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데이빗에게 분명히 고지합니다. 셀레스트는 현재 13살의 미성년자입니다. 그 점 명심하세요. 경찰 수사관들이 그에게 법적으로 언급한 공식적인 경고였죠. 그는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4년 2월 18일경 딸 셀레스트는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그리고 딸의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이 남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죠. 부모는 이것으로 그 둘의 위험한 관계가 끊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검찰에 따르면 이 당시 데이빗은 셀레스트의 중학교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셀레스트의 학교 친구 한 명을 찾아 그 학생의 손에 $1000를 건넸어요. 셀레스트에게 전달할 새 휴대폰을 사서 몰래 건네주는 조건으로
경찰이 이미 미성년자임을 공식 고지했음에도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통신을 차단했음에도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셀레스트가 다시 보이지 않아 부모가 두 번째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또 며칠 있다 셀레스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셀레스트는 부모님 몰래 할리우드에 있는 데이빗의 집으로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또 약 4주가 지났고 2024년 4월 5일 셀레스트가 세 번째로 가출을 하였고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로써 세 번째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3차례. 하지만 셀레스트와 데이빗 사이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부모가 이때부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셀레스트는 주말이 되면 레이크 엘시노어의 집을 떠나 약 110km 북쪽에 위치한 LA 헐리우드 힐스의 데이빗 자택으로 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데이빗과의 만남을 위해 나이를 속인 여러 장의 가짜 신분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고 이 신분증들을 데이빗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당시 데이빗 쪽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2024년 2월 데이빗은 틱톡에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환하게 웃으며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었어요.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발렌타인이 생겼어. 많은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달은 셀레스트의 부모가 첫 번째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이기도 했죠. 2024년 6월에는 데이빗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대 뒤에서 찍힌 셀레스트의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기도 합니다. 팬들은 그 여성이 누군지 다들 궁금해했죠. 라스베가스, 런던, 텍사스, 휴스턴 두 사람은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합니다. 텍사스에서는 데이빗의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죠. 2024년 1월에는 트위치 라이브 스트림에 셀레스트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스코드 데이빗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 서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13살짜리 셀레스트라는 아이와 사귄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팬들 사이에 채팅 캡처 화면들이 돌아다녔고 누군가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은 그냥 소문으로 묻혔고 데이빗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오른쪽 검지에 커플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데이빗의 검지에는 쉬, 조용히 있어, 비밀로 해 라는 의미의 문신이 있었고 셀레스트는 왼손 약지에 데이빗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데이빗, 14살짜리 소녀가 왼손 약지에 5살 많은 성인 남자의 이름을 새긴 거였죠. 그렇게 2024년 내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더 둘은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추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24년 말쯤 그 두 명의 관계 안에서 이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 안에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14살 평범한 소녀와 19살 스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단이 되어 서로 사귄 지 약 2년 10개월 만인 2024년 11월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서로와의 관계를 끝냅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결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적인 관계도 이어졌습니다. 끝났지만 진정으로는 끝나지 않았던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2025년 3월 셀레스트는 데이빗에게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그 이상을 원해. 14살 소녀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 담긴 그녀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려면 저희는 아주 깊게 이 사건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검찰 문서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이때쯤 데이빗이 다른 미성년자 여성들과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이빗이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자신은 그를 위해 부모 몰래 집을 나서고 약지에 그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했는데 그 남자는 자신에게 종용하고 다른 여자 학생들과 갖는 것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길고 격렬했습니다. 셀레스트는 데이빗에게 말합니다. 너의 커리어를 끝내버릴, 너의 인생을 파탄낼 만한 정보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겠다. 검찰에 따르면 이것이 데이빗의 트리거로 추측되는 이 사건의 살인의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3일 데이빗은 실제로 그 행동을 옮깁니다. 그날 밤의 우버, 돌아오지 못한 소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40분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 셀레스트의 집 앞 우버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우버를 호출한 것은 데이빗이었어요. 검찰은 법원 문서에서 이것을 가리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잠복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셀레스트는 그 우버에 탑니다. 집 안에 있던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훗날 셀레스테의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딸에게 데이비즈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오후 10시 10분 우버 차량이 헐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데이빗의 자택 앞에 섰습니다. 셀레스트가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기록은 우버 기사의 진술과 운행 기록으로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셀레스트 아비가일 리바스 허난데스가 살아서 목격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문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택에 도착한 직후 그녀의 커리어를 망치겠다는 위협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약물을 먹인 후 여러 차례 칼로 살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옆에 서 있었다. 단 한 차례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데려가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인은 흉부 관통상 2개. 이는 2026년 4월 22일 LA 카운티 검시관이 발표한 부검 보고서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간은 혈관이 집중된 장기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즉사가 아닌 내부 출혈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추후 검찰은 이를 잠복살인으로 명시합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데이빗은 셀레스트의 휴대폰 번호로 직접 그녀인 척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은 이 행동을 알리바이 조작으로 봅니다. 그 시간 셀레스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데이빗이 그녀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자택 도착 이후에도 살아있었던 것처럼 시간 기록을 남기려 했다는 것이었죠. 밤 11시 30분경 데이빗은 자택을 떠납니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산타바바라 카운티 레이크 카추마 인근의 외진 도로였어요. 스테이트 루트 154번. 검찰에 따르면 데이빗은 이 지역을 이날을 포함해 총 3차례 방문하며 셀레스트의 소지품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이빗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24일 아침 데이빗은 라디오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훗날 공개된 영상들에서 그는 밝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고 자신의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홈디포의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옵니다. 삽 한 자루. 그 바쁜 스케줄에도 데이빗은 시신 유기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데이빗은 앨범 발매 파티에 참석했어요. 공교롭게도 앨범 제목은 위덜드였습니다. 한국말로 시들다, 잠들다, 메마른 이라는 뜻이죠. 4월 25일 데이빗의 새 앨범이 전 세계에 발매됐고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데이빗의 자택 차고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계속해서 살펴보죠. 그리고 2025년 7월 29일 CCTV 기록 기준 그날은 데이빗이 검은색 테슬라 모델 X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날입니다. 그는 자택에서 약 120m, 즉 400피트 거리의 블루버드 애비뉴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킹한 채로 그는 직접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8월 5일 데이빗의 월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팬들이 환호하는 동안 그 검은 테슬라는 조용히 그 거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2025년 9월 5일 그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견인됩니다. 한 달 반 동안 아무도 그 차량을 신경 쓰지 않고 세워져 있었기에 그 집 주변의 주인들이 이상하다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8일 견인소 직원이 이상하고 역한 냄새를 맡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프렁크가 열립니다. 그날 데이빗은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한참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8일 후인 2025년 9월 16일 LA 카운티 검시관이 치과 기록 대조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공식 확인합니다. 이 시신의 주인은 2010년 9월 7일 생인 셀레스트 아비가일 리바스 허난데스. 시신이 발견된 날은 그녀의 15번째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관들은 검지에 새겨진 문신을 추가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셀레스트와 데이빗 둘 다 같은 손가락에 비슷한 문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날인 9월 17일 LAPD는 데이빗이 머물던 헐리우드 힐스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가 압수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차고에서는 시신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도 발견됩니다. 채취된 혈흔 샘플의 DNA 분석 결과 셀레스트의 유전자 프로파일과도 일치합니다. 9월 19일 데이빗은 경찰이 자신의 할리우드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투어의 나머지 일정을 전면 취소합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인 2025년 11월 24일 드디어 LAPD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 살인수사로 분류한다고 발표합니다. 앨런 해밀턴 경찰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를 물을 겁니다.
데이빗을 포함해 그 누구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16일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D4VD가 공식 체포됩니다. 약 5개월 동안 경찰들은 데이빗이 빠져나가지 못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한 것이었고 어느 순간 이제 완벽하다고 느껴질 때 체포영장을 친 것이었죠. 2026년 4월 20일 데이빗은 LA 카운티 고등상급 법원에 정식 기소됩니다. 그의 혐의는 특별 정황 포함 1급 살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속 학대 그리고 시신. 하지만 데이빗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데이빗의 공식 형사재판은 기일을 조정 중에 있으며 그는 현재까지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에 대해서 논해볼 시간이겠네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부터는 저 UPD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지켜보며 느꼈던 몇몇 것들 중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실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데이빗은 현재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입니다. 그의 변호인 블레어 버크, 메릴린 베드나스키, 레지나 피터는 실제 증거는 데이빗이 셀레스트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가 그녀의 사망 원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한 어떤 사건보다도 더 치밀하고 냉혹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검찰에 따르면 셀레스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바로 다음 날부터 데이빗의 자택 주소로 수상한 물건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4월 24일 홈디포에서 삽 한 자루, 포스트메이트로 당일 배달을 받았고 5월 1일 아마존에서 전기톱 2대, 5월 5일 아마존에서 시신 운반용 바디백 한 롤, 대형 세탁망, 파란색 팽창식 어린이 수영장, 7월 7일 아마존에서 소형 야외 소각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 모두를 주문한 이름은 빅토리아 멘데스, 데이빗이 만들어낸 히스패닉의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의 법률 분석가 제시 웨버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물건들이 추정 사망일 바로 다음 날부터 주문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것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문서에는 이 구매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TB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가 이 타임라인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40TB의 용량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들임은 분명합니다. 데이빗이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을 겁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40TB의 모든 용량의 정보들을 해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의 비하인드를 말해보자면 검찰에 따르면 데이빗은 자신의 자택 차고에 파란색 팽창식 어린이 간이 수영장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셀레스트의 시신을 전기톱을 이용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서는 동시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가 차고 바닥에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파란 수영장 안에 시신을 넣은 뒤 전기톱과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 피고인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파괴하고 유기하려 했다. 그리고 셀레스트의 시신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파편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LAPD 포렌식 과학부는 이 파편들이 데이빗이 구매한 파란색 간이 수영장과 물리적으로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 법률 분석가 제시 웨버는 이 증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물증 중 하나입니다. 파편이 시신에서 발견됐고 그 파편이 특정 수영장과 물리적으로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는 변호인 측에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에 따르면 셀레스트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손가락 모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셀레스트의 왼손 약지에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데이빗이 셀레스트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지우기 위해 그 손가락을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를 사랑해서 새긴 문신이었지만 상대방은 그 손가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지금 현재까지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로 2026년 4월 23일 법원 공판에서 부지방 검사 베스 실버먼은 이렇게 밝힙니다. 데이빗 버크 소유의 아이폰에서 상당한 양의 아동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총량은 40TB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위치 데이터, 구매 기록, 통화 기록, 영상,
변호인 측이 초기에 조기 예비신문을 요청했다가 이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이 넘어오기 시작하자 곧바로 연기를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셀레스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밤 데이빗은 앨범 발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틀 뒤 앨범이 발매됐고 스트리밍 수가 급등했어요.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죠. 그리고 8월 5일 월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팬들의 환호를 받는 동안 그 검은 테슬라는 LA의 한 골목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9월 8일 견인소 직원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9월 9일 데이빗은 미니애폴리스에서 공연을 강행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주었고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데이빗에게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엿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2월 수사관들이 데이빗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은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경고한 날이죠. 셀레스트는 그 당시 13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이미 데이빗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관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셀레스트 같은 중학생 친구에게 $1000를 건네 새 폰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폰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미성년자 소녀와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그 소녀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으며 같이 여행을 다니며 가족에게까지 소개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2024년 한 해에만 3차례나 경찰 문을 두드린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부모가 얼마나 셀레스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착시키려 노력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범행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4년의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강하게 개입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제 부모가 전부 볼 수 없는 세계가 됐습니다. 디스코드, 틱톡, 인스타그램,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누가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모릅니다. 셀레스트의 사례에서 경고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워낙 어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유명 스타가 직접 관심을 보내준다는 것, 매일 연락이 온다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감각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반복됩니다. 셀레스트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착취의 피해자였어요. 11살짜리 아이가 아기를 가진 어른을 어떻게 적대하고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데이빗은 LA 카운티 맨즈 센트럴 교도소에 무보석 수감 중이며 2026년 6월 17일 상태 청문회, 6월 30일 예비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신문은 최소 5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죄 판결 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사형 청구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을 크게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두 레이블 다크룸과 인터스코프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그의 음악이 포함된 인게임 아이템들을 전액 환불 조치하기도 합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어린 미성년자를 건드린 피의자에게 그 어떤 자비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데이빗과 관련된 콜라보 음원들의 스트리밍 삭제를 지원했고 피겨스케이터 알리사 리우는 그의 음악이 포함된 프리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엘시노어의 작은 집, 그녀가 살던 집 앞에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 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실제 셀레스트의 사진과 데이빗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여주인공을 교차해서 오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 매우 닮았고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데이빗은 이 음악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오래전에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또 완전한 현실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보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곱슬머리와 해맑은 웃음, 헬로키티 슬리퍼를 신고 교정기를 끼고 동네 골목을 걸어다니던 어린 소녀, 11살에 온라인에서 스타를 만났고 13살에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 14살에 경찰이 말렸고 부모가 막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검은 테슬라의 프렁크 안에서 발견됩니다. 셀레스트는 15살이 됐어야 했습니다. 자라서 무언가를 꿈꿨어야 했어요. 그 기회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셀레스트 아비가일 리바스 허난데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레이크 엘시노의 이웃들, 그녀의 부모님, 친척들은 지금도 그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